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2를 가지고 왔어요. 지은이는 이지은이고 이지성님이시고, 이분의 책으로는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고전혁명, 인생아 고맙다,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솔직히 독서 방법에 대해서는 그만 읽으려고 했어요. 이건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읽어도 독서법은 너무 많고 나랑 맞는 독서법을 찾는 건 나여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책은 읽지 않았었는데,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단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다른 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상황에선 이 책이 있어요. 홍대리라는 사람이 상황에 접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지우라는 인물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그 지우라는 사람이 거기에 적절한 책을 한 권씩 권해줘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럴 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책들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49페이지. 홍대리는 그동안 지내온 근황을 지우에게 털어놓았다. 독서를 시작한 후 찾아온 자신의 변화, 긍정적인 힘, 회사에서의 위치, 그리고 1년 365권 독서를 시작했던 과정과 성공한 후의 변화와 최근 자신을 찾아온 알 수 없는 허무함,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데도 예전처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자 방구석에 꾹꾹 쑤셔놓았던 묵은 빨래들을 빨아 햇빛에 널어놓은 듯 개운했다. 지우는 변한 게 없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르는 법이 없는 것도 가끔씩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도 여전했다. 홍대리가 이야기가 끝나자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독서를 열심히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독서가 과거 한때 홍대리님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 말고 지금 현재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말문이 막혔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앞으로도 계속 책을 읽을 거고, 또 홍대리님,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장점을 키우기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회사 업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나요? 아니요. 가족이나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죠. 1년 동안 365권의 책을 읽으신 거예요? 글자를 읽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둘이 다른 건가요? 그럼요. 마치 작가가 책을 쓰는 것과 필사자로서 글자를 옮겨 적는 것만큼이나 다르죠. 그냥 종이에 쓰인 글자만 이해하는 건 지혜 보고인 책을 모독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온화하지만 명쾌한 말이었다. 한마디에 한마디가 가슴을 송곳으로 꼭꼭 찔러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만 같아 야속하기도 했다. 볼멘 소리로 심술난 아이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책도 읽고 세상도 구하냐고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홍대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 지우라는 인물을 만나요. 지우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책을 권해줘요. 그래서 보면 생존독서에서 성공독서로 보면 등장인물 소개가 있어요. 이걸 읽으면 좀 이해가 많이 가요. 이것부터 읽고 시작하면. 여기 59페이지. 전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지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홍대리가 묻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지우가 얘기해요. 무덤요. 지금 편안한 삶을 선택해서 남은 평생 힘들게 살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힘든 삶을 살 건지, 선택은 홍대리님에게 달렸죠. 평생 편하게 살다가 할아버지 나이가 되어서야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무려 25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가게가 지방도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벌었죠. 그러다 새 도로가 생겼고 운전자들은 다른 길로 가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의 잘못도 아닌데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너무 억울했겠어요. 진심으로 화가 났다.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화병으로 몸져 누울 것이다. 아버지 생각도 났다. 평생을 바친 사업이 망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홍대리가 묻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고작 10만 원 정도였대요. 그의 나이 65세였죠. 은퇴해서 인생을 즐길 나이에 파산이라니. 하지만 그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죠. 보통 사람은 그대로 추락해버릴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시 사업 구상을 했고 투자자를 구하러 다녔죠.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거든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땐 지키기 위해 바둥거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두 손 가득 쥐기 위해선 우선 비워야 하는 법이잖아요. 지우가 두 손을 활짝 펴 보였다. 홍대리도 자신이 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원하는 대로 성공하셨나요? 성공이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요? 인생은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역시 백발이 성성한 얼굴로 공원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떠올렸다.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그렇게 끝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은 돈마저 다 쓴 후에는 노숙자로 살았죠. 3년 동안이나요. 포기하지 않고 사업 제안을 할 때마다 1000번도 넘는 비웃음과 거절을 당하면서도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회사를 세울 수 있었죠. 홍대림님도 아는 사람이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이 없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걸요. 회사 이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이름은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죠. 대단하네요. 켄터키 프라이드. 이렇게 있어요. 책은 정말 금방 읽히면서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좋은 부분을 표시를 안 해놨네요. 다 좋아서 그랬을까요? 읽다 보면 여기에 책 한 곳씩 한 곳씩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추천했던 모모라는 책. 사람들이 홍대리한테 와서 모든 그런 문제점? 그런 상담을 하는데 이제 홍대리가 나중에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내가 대답하는 게 이상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때쯤 지유라는 사람이 권해준 책이 모모예요. 그 모모라는 책은 살짝 봤더니 그냥 들어주는 거에 대한 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보려고요. 그 책을. 들어주는 방법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독서 전제가 된 홍대리 2권을 가지고 왔었고요. 다음엔 다른 책으로 다시 올게요.